요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떠나서 좋은 삶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내 안에서 좀 우러나오기가 힘든 느낌? 그냥 되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목표를 함께 추구하려고 하고, 가치체계가 되게 단일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 친구들이 모두 수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선택하는 진로군들이 약간 수렴이 된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 전문직이라든지 회계사, 로스쿨, 5급 행시 뭐 이런 식의 수렴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삶에서 약간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보통은 그런 어떤 가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질문하고 그걸 추구하게끔 해주는 환경이냐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의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주전공으로 정치경제철학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부 4학년 김명환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명환님은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뭘 해먹고 사냐가 청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고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서울대생 하면 뭐 해먹고 살지 정해져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 하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정말 단순히 돈을 벌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한 일을 구하려고 하면은 구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투자해온 것과 기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특히 저는 전공이 인문계열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전공을 살려서 어떤 취업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명환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만약 행복이 어떤 감정 상태를 뜻하는 거라면 지금 행복하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도 있고. 근데 삶에 대한 총체적인 만족감이라는 뜻으로 행복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삶이 부담스럽다. 너무 해야 될 게 많다. 너무 이루어야 될 것이 많고, 되게 평균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 느낌. 혹시 명환님이 느끼시기에 요즘 그런 부분에서 느꼈던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뭘 해놔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자산이 몇 살까지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 되고, 또 어디에 무슨 집을 사야 하고, 이런 고민들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는 나이인데, 저는 아직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너무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미래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명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기준에서의 성공이라면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꿈꾸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삶. 네. 그러면은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은 그냥 정량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살고 돈이 얼마가 있고 무엇을 살 수 있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혹시 사람들이 본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사회적인 목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외에 나가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뭐 비교 문화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어머니께서 그러기를 어머니 또래 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초봉이 뭐 200, 300이면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낮은 수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인데 그걸 낮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평균이라는 것의 어떤 기준치가 실제보다 되게 높은 것 같다. 그리고 그걸 의식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계를 밟아나가려고 하다 보니 사회적인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돈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은 중요한데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돈이 많은 것 자체는 별로 저는 소망하지 않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좀 돈을 쓸 때 약간 아까울 때가 있어요. 지금 학생이고 돈도 많이 없으니까 내가 얘한테 이걸 사주면은 이거를 못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정도로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혹시 명환님은 경제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경제적인 관념이 그렇게 발달되지가 못해서 돈을 얼마를 모으고 싶다 이런 것은 없는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돈이 꼭 많지는 않더라도 수입이 너무 오락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혹시 명환님이 생각하시기엔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가치에 대한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떠나서 좋은 삶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내 안에서 좀 우러나오기가 힘든 느낌? 그냥 되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 목표를 함께 추구하려고 하고, 가치체계가 되게 단일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 친구들이 모두 수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선택하는 진로군들이 약간 수렴이 된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 전문직이라든지 회계사, 로스쿨, 5급 행시 뭐 이런 식의 수렴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삶에서 약간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보통은
그런 어떤 가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질문하고 그걸 추구하게끔 해주는 환경이냐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의 좀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관계의 단절. 저는 행복을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불편한 것도 있고 맞춰가야 될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불편을 감수하기보다는 불편을 점점 더 제거하려고 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불편이 제거된 관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불편을 뚫고 나갈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인 관계만 예를 들어도 왜 굳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묶어주고 여자가 남자를 면도를 해주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것을 좀 통과해 나갈 때 되게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세상이 바빠지고 좀 나 혼자서도 욕망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그런 것들을 배제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진짜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바쁘다고 느끼는 이유가 소셜미디어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는 그 여백의 시간들이 비어져 있어서 시간이 많이 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소셜미디어에서 삶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올리니까, 근데 그걸 내가 확인하고 있는 시간은 보통 하이라이트인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이라이트인 때는 SNS를 보지 않고 나 노느라 아니면 나 생산적인 일 하느라 바쁘고, 보통은 내가 좀 섀도우인 시간일 때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거기서 오는 격차가 또 되게 비교되는 느낌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한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비교의 나라? 그냥 비교가 일상인 사회이고, 되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남을 지적하는 것이 좀 금기시가 잘 안 되어 있는 사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약간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 라는 식의 관심이라면 관심이고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인 그런 것들이 좀 만연한 사회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함께 관계를 맺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막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되게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추억을 쌓은 시공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괴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명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이랑 수도권 중심주의. 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은 물론 이제 인구 구조 때문에 바뀔 미래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는 그만큼 아이를 낳는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없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수도권 과밀화 현상도 사실은 저출산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여서 지방에서의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또 저출산과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은 혹시 한국인으로서 한국이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좀 더 인문학적인 나라가 되면 좋겠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배제되는 가치들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 좋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각자 도생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한국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연금도 있고 저출산, 그리고 행복하지 않은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영웅적인 정치인이나 뭐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미 한국은 약간 좋은 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컨센서스 자체에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질문이 있어야 이제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엮어 나갈 것인가가 이제 좀 후순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전제가 성립이 안 되어 있으면 좀 지금 상황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점점 젊은 세대들은 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표도 아마 고령층을 향하게 될 거고, 지금 추세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국가가 본인의 나라에는 좋은 정치인이 없다고 표현을 해요. 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시민들이 자신의 나라에는 좋은 정치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정치인이라도 좋은 정치인이 안 되고 싶은 유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청문회 그런 거 다 영상 챙겨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정책을 의안을 제출해가지고 뭐 국회에서 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에는 다들 개개인이 너무 바쁘고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치인들도 진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자신의 표를 얻는 데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판에 나와서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좋은 정치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할 때 정치인들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지금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긴 있지만 그게 잘 안 들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정치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 좋은 정치인 아니면 좋은 정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정치는 반대편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에서 대립하는 진영은 항상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의 가치를 항상 사회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협을 하든 설득을 하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좀 그 과정이 무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목소리 큰 쪽이 이기는 문화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시기가 시작된 이후로 스카이 대학교를 자퇴하고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서울대 학생으로서 그런 걸 실감하시나요? 저는 주변에서 의대를 가려고 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하진 않는데 이제 에브리타임 같은 게시판에 보면 밈으로는 많이 돌아다니죠. 수특 펴라 뭐 이런 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의대에 가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의사가 정말 많은 걸 줄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수입이 불안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 결혼 시장에서도 되게 상위권 티어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결혼을 정말 사랑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조금 건너왔으니까 뭔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혹시 명환님은 삶을 어떤 이유로 사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수많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망이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사랑과 우정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지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그런 이미지로 남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 살고 있죠.